스타들 다 때려 박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유로 2024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죠. 역시나 가장 뜨거운 주제는 누가 우승할 것인가. 가장 예측을 잘한다는 도박사들이 대회 전에 꼽았던 순위를 보면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순이에요. 아무래도 요번에 잉글랜드 멤버가 미쳤으니까. 근데 요번에 세르비아전 경기력 보니까 그닥 생각해보면 잉글랜드는 96년에도 2004년에도 역대급 멤버라고 했는데 기대 이하였어요. 과연 왜 그랬던 걸까요? 그리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그런 흐름을 끊고 어떻게 성적을 냈을까요? 그리고 이번 유로에서 잉글랜드는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까요? 오늘 딥하게 들어가 봅니다. 멤버는 좋은데 못했던 이유. 유로 2004 때 잉글랜드 멤버는 그야말로 눈이 부셨어요. 근데 8강에서 탈락했어. 그리고 비슷한 멤버로 치렀던 2006년 월드컵에서도 8강에서 탈락했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 자, 일단 당시에 요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외국인 선수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뛸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경험 못 쌓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게 고맘때쯤에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무패 우승했었거든요. 근데 그 베스트 11에 영국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었어. 다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자, 그런데 잉글랜드가 성적을 못 내는 이유로 정확히 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못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다른 리그보다 경기를 조금 더 많이 치르긴 해요. 리그에, 챔스에, FA컵에, 리그컵에, 커뮤니티 실드 같은 경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를 많이 뛰고 여름에 메이저 대회 나가면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힘을 못 쓴다는 거지. 요것도 일리가 있어. 자, 그리고 잉글랜드가 성적을 못 내는 또 다른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대표팀의 성공보다 자기네 클럽의 성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에요. 자, 뭔 소리냐? 제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구단주예요. 근데 우리 팀의 에이스가 대표팀에 불려갔네? 그러면 어때요? 걱정되죠. 다치면 어떡해? 다치지 않더라도 너무 빡세게 뛰어가지고 체력 다 다르면 어떡해? 우리 팀 다음 시즌 어떡할 거야? 탐탁치 않다고요. 그리고 대표팀이 유로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 클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건 없거든요. 뭐 우리 선수가 활약했다고 하면 몸값 조금 올라가겠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에이스 아껴가지고 다음 시즌 때 잘 쓰는 게 더 좋다고. 그래야 프리미어리그 잔류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중계권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잘해가지고 유럽 대항전 나가면 스폰서 빵빵하게 붙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영국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표팀의 성공보다는 우리 클럽의 성공이 먼저야. 더군다나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영국인 구단주가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는 클럽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구단은 다 다른 나라 돈이 섞여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구단주한테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팀에 잘 협조 안 해. 자, 그런데 잉글랜드의 럭비나 크리켓 클럽들은 다릅니다. 거기는 대표팀에 돈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각 클럽들이 거기서부터 돈을 분배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클럽들이 대표팀 성적 내게 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뭐 럭비 월드컵 있다 그러면 자기네 팀 에이스를 대표팀에 3개월 동안 보내. 자기 팀은 안 써. 그리고 국내 대회 일정도 월드컵 일정에 맞춰서 조정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과거 잉글랜드가 성적을 못 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클럽 라이벌리 때문이죠. 선수들이 자기 클럽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대표팀에 가서 라이벌 팀 선수 만나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경계하는 거죠. 실제로 퍼디난드는 대표팀에서 제라드 캐러거랑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대요. 왜냐면 리버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자기가 맨유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거를 리버풀에 가서 전해가지고 더비전 할 때 뭔가 써먹을까봐 그런 걱정까지 들어서 같이 안 놀았다는 거야. 그리고 제라드는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버풀 동료였던 쿠티뉴는 브라질 대표팀 소집에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시즌 중 최고의 날이라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그런 유대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팀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과거 잉글랜드가 성적을 못 냈던 또 다른 이유, 제가 보기엔 선수들의 창의성이 조금 부족했어요. 자,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면 공격을 풀어나가는 선수들한테 창의성이 필수입니다. 그런 대회에선 상대가 수비를 겁나 빡세게 하잖아요. 그거를 뚫어내려면 뭔가 허를 찌르는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2002년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할 때 3R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 스페인이 우승할 때 세혈관이 있었죠. 2018년에 프랑스가 우승할 땐 음바페, 그리즈만, 포그바 있었죠. 이런 창의적인 선수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2004년에 잉글랜드의 스쿼드를 보면 창의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제가 볼 땐 여기서 가장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하는 게 스콜스 같거든요. 근데 스콜스를 왼쪽 윙에 박아놨어.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나? 물론 지금 잉글랜드 선수들은 창의성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잉글랜드가 성적을 못 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압박. 물론 세계 모든 나라의 언론이 축구 선수를 힘들게 하죠. 근데 영국은 유독 빡세요. 더선 같은 언론사는 축구 선수들 사생활 전문입니다. 디스패치보다 더 빡세게 캐내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선수가 실수했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조롱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 챔스 결승 때 존 테리가 승부차기 실축했잖아요. 그때 어떤 영국 신문 1면에 땡큐 테리머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땡큐 베리머치에서 베리를 테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존 테리 실축 땡큐 베리 감사?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 나갈 때마다 주눅 들어가지고 못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잉글랜드가 승부
승부차기에 약한 게 그런 압박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우스게이트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자,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2018년 월드컵 4강, 유로 2020 준우승,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 과연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팀 내에서의 클럽 라이벌리를 완전히 없앴어요. 대표적인 일화가 있어요. 스털링하고 조 고메즈하고 시티 대 리버풀 경기에서 막 거칠게 싸웠던 거야. 근데 스털링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대표팀에 소집돼가지고 고메즈한테 그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러면 분위기 안 좋잖아. 뭔가 긴장감이 감돌잖아요.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스털링하고 케인 핸더슨까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스털링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면서 클럽에서의 얘기를 대표팀에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차분히 설명을 해줬대. 그러니까 스털링이 알아듣고 사과를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표팀에 오면 자기 클럽은 싹 잊어버리고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한 거죠. 그래서 다이어의 말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 때는 더 울프 게임이라는 걸 했대요. 그게 뭐냐면 한 15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역할 수행을 하면서 하는 카드 게임이래. 아무튼 그거 하면서 선수단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분위기 완전 좋대요. 다 같이 섞여서 식사하고 막 쉴 때 같이 수영하고. 그래서 카일 워커도 그러잖아요. 옛날 대표팀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엔 분위기가 어땠는지 찾아봤어요. 호지슨 감독 때는 선수들이 쉴 때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했대. 그리고 카펠로 감독은 선수들한테 심심하면 책을 읽어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책 좋지. 근데 책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거잖아요. 축구는 다 같이 하는 거고.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렇게 대표팀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요분이 2011년부터 16년까지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쭉 거쳤어요. 그리고 유로 2020 명단에 그렇게 오래 함께해온 선수들이 9명이나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팀이 되기 쉬웠던 거지. 자, 사우스게이트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또 기강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린우드랑 포든이 대표팀에 소집이 됐는데 호텔 방으로 여성 모델들을 부른 거야. 근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러면 안 됐거든. 코로나 아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우스게이트가 그 둘을 대표팀 캠프에서 바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우스게이트가 막 인간적으로 엄청 냉정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오죽하면 2013년에 셰필드가 사우스게이트를 감독으로 선임하지 않았던 이유가 인성이 너무 좋아서였대요. 그래서 보면 사우스게이트는 유로 2020 결승 직후에 PK 실축한 선수들 위로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보다 선수들을 먼저 축혀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싶죠. 유로 2024에선 어떨까? 자, 잉글랜드는 첫 경기에서 세르비아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경기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사우스게이트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조별리그 첫 경기니까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챔스까지 치렀던 선수들은 많이 못 쉬었다고. 그러니까 라인 올려서 경기 템포 올리면 힘들죠. 앞으로 갈 길 머니까 체력 아껴야지. 그리고 잉글랜드가 전반에 전방 압박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세르비아가 한 두어 번 풀어 나와가지고 공격 전개를 했어. 아마 사우스게이트는 그런 장면을 눈여겨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선수들이 각자 열심히 압박을 하긴 하는데 아직 조직적인 압박이 안 된다, 후반엔 라인 내려서 수비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사우스게이트는 원래부터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사실은 그래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치른 14경기 중에 90분 동안 단 2패밖에 안 했거든요. 뭐 연장에서 진 건 있었지만 실용주의가 아무래도 효과적이죠. 자,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강팀을 만나겠죠. 그 강팀을 이기려면 경기력이 더 올라와야 돼요. 안 그래도 사우스게이트는 유럽 강대국하고 25번 만나서 6번밖에 못 이겼단 말이에요. 강팀에 조금 약해. 그리고 그런 강팀을 이기려면 제가 볼 땐 공격력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공격력을 올리려면 앞쪽의 선수 조합을 조금 바꾸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케인, 포든, 사카, 벨링엄, 아놀드 조합은 좀 너무 정적인 느낌이야. 다들 발밑으로 볼 받아가지고 주고받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패스 찌르는 걸 잘해. 근데 문제는 전방 뒷공간에 침투해주는 선수가 너무 없어요. 세르비아전 전반에 벨링엄이 조금 침투하긴 했는데 그 외에는 빈도수가 너무 적어. 케인 가만히 서있지, 포든 자꾸 중앙으로 내려오지, 사카도 측면에서 발밑으로 받아가지고 드리블하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놀드 같은 선수가 너무 아까운 거야. 누가 뒤에 뛰어야지 그 기가 막히는 롱패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앤서니 고든 어떨까요? 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직선적이고 뒷공간 침투해주면 패스 넣어줄 선수는 많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해주는 선수가 사카 말고 한 명 더 있어야 돼. 세르비아전 때 보면 왼쪽에서 돌파 시도가 거의 전무해요. 말씀드렸듯이 포드는 자꾸 중앙으로 내려왔고 트리피어도 높이 올라가서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거기다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볼 오면 뒤쪽으로 잡아놓고 백패스하기 바빴다고. 오직 사카 혼자서만 돌파해. 이렇게 한쪽 측면에서만 돌파한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 편해요. 당연히 양쪽에서 흔들어야 공격이 되죠. 요번에 스페인이랑 독일 경기력 좋죠? 보면은 양쪽 측면에 드리블 돌파 되는 선수들을 한 명씩 놓는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라면 포백은 똑같이 가고 여기 라이스, 포든, 벨링엄 그리고 위에 사카, 케인, 고든 아니면 에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왼쪽 측면에서 뒷공간 침투라든가 드리블 돌파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전에 잉글랜드가 성적 못 냈던 이유가 뭐예요? 선수들 조합이나 전술적 역할 고려 안 하고 스타들 다 때려 박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요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케인은 영향력이 너무 적었죠. 제가 볼 때 케인은 볼 받으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 센터백 끌고 오면서 뒤에 공간 만들고 다른 선수들이 거기 침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려오면 케인의 그 롱패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돌아다녀야 돼. 거기 박혀만 있지 말고. 네, 오늘은 이렇게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ingland는 남은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